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중국어의 오민경입니다. 7월 15일 종편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전체 난이도 한번 보실까요? 듣기, 독해, 쓰기 전체 어느 영역도 조금 어려운 거 없었고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좀 높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듣기는요. 보통 4급 어휘에는 난이도 상, 중, 하의 어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듣기에서는 난이도 하중 정도의 반드시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어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평소에 듣기 해커스 교재를 잘 복습해 주셨다면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중이라고 책정해 드렸고요. 독해 역시 별로 어려운 문제나 별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문의 길도 딱 좋았고 내용도 참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이 무난하게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듣기하고 독해가 좀 쉬우면 보통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쓰기가 별로 어려운 문제 별로 없었고 다행히 선생님 프린트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움 없이 그냥 순조롭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난이도 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총평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제시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게 듣기 제1부분이 됐든 2부분이 됐든 3부분이 됐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 듣기 들어가기 전에 예문이 나오죠. 안내 멘트가 나올 때 그 안내 멘트 나올 때 1번부터 10번까지 지문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되는 동사가 무엇인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급 어휘에서 비교적 쉬운 어휘. 그렇죠. 활용한 제시어와 문장이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쉽게 정답을 바로바로 들으시면서 체크해 보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뭐 확인하라 그랬어요? 주어진 제시어 체크하라 그랬죠. 의사 선생님께서 그에게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했다. 여러분 권하다 동사 누구 있습니까? GNE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권했는데 무엇을 하지 마라고 여러분? 운동을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지 마라 시작 비에 주어 운동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딱 파악하셔야 되겠죠.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부를 들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에게 비에 주어 운동을 하지 말라고 권했는지 그러면 음원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 정도는 이번에 꼭 외워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어휘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토이가 많이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씩 걷고 운동을 조금씩 하라고 권했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일치라는 암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되는 어휘들만 여러분께서 점검해 보시고 항상 듣기는 어디 안에 답이 있다? 보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주어 운동 그러면 이 여부가 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듣기는 선생님 뭐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기 먼저 확인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듣기 내용의 핵심 키워드만 찾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도 난이도 중 정도.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지난달에 시험에 나왔던 어휘들이 고스란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난달에 나왔던 어휘들이 어떤 어휘가 고스란히 나왔고 어떤 어휘가 추가적으로 나왔는지 선생님이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런 언급된 어휘들을 반드시 정리하시고 다음 시험도 준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화자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듣기 2부분과 3부분은요.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구체적인 행동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상태 상황을 묻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대다수 행동과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보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장소인지 그리고 관계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동작인지 상태 상황에 관련된 문제인지 항상 보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들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핵심 키워드 찾는 연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 공부는 듣기 스크랩에 나와 있는 주술목 잡는 연습하시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듣기 역시도 듣기 스크랩을 많이 활용하시고 주술목 잡는 연습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놓치시면 안 되겠죠. 남자에 관련된 것인지 여자에 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듣기 제3부분 역시 난이도 중이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설명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실용문과 논설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설문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하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야기 위주의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단문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와 그리고 꼭 하나는 주제를 묻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무엇을 파악하셔야 될까요? 보기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기에서 동일한 듣기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어휘들 위주로 계속 답 매칭시키면서 듣는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부분과 3부분에서 지난달에 나왔던 거 고스란히 나왔어요, 여러분. 연락을 하지 못하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联系不上. 자, 이 지난달과 이번 달의 시험에 듣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가능보호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보호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꼭 숙지해 놓으셨다가 어디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될까요? 쓰기 제2부분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와 여자가 영화를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전화 한 통화를 받더니 영화 보는 도중에 나갔어요. 그래서 영화가 마치고 나서 그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연락이 안 돼서 그가 걱정이 된다. 이런 제시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시작. 联系不上. 시작. 联系不上.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1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놓치지 않고 나오는 제시어가 있네요, 여러분. 그냥 기본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작. 来不及. 시간적 여유가 된다, 시작. 来得及. 심지어 이런 어휘를 활용해서 쓰기 제2부분의 장문 문제까지 나왔거든요. 꼭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기본 어휘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보호의 부정 형태 나왔습니다. 来不及, 来不及, 来不及. 포인트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노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에게 나 지금 이곳을 일어날 수 없으니, 이곳에서 나갈 수 없으니 그래서 走不开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걸어 나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走不开, 走不开. 이런 가능 보호의 형태를 중국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이런 보호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 시작. 走不开, 走不开. 당신이 한번 봐봐요.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아마도 집주인일 거야. 집주인이 아까 오후에 우리 전기 계량기 고치러 바꿔주러 온다고 했거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방동. 정답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走不开. 이런 거 안 들려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쓰기 제2부분에 역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 보호를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 나왔었어요. 한 여자가 여러분 초콜릿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초콜릿을 먹을 때는 보통 어떻습니까?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런데 한 여자가 초콜릿을 먹으면서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러면 이 초콜릿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어? 먹을 수 없다? 어떤 표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까? 시작. 吃不下. 吃不下. 한번 시작. 吃不下. 그래서 가능 보호는 우리 이러한 방향 보호나 결과 보호 사이에 더와 부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의 다양한 가능 보호가 이번 듣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일종의 하나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联系不上. 그 다음에 来不及.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거 走不开.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다 시작. 먹을 수 없다 시작. 吃不下까지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난달에도 이 두 개의 어휘 강조해드렸거든요. 자, 이번에 이랬어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너 지금 여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남자가 나 이미 취업했어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채용하다, 招聘. 그 다음에 지원하다, 应聘. 너무 중요한 사급 동사라고 생각하시면서 암기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지난달에도 언급됐고 이번 달에도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招聘, 应聘 반드시 외워주셔야 할 어휘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도 신체 일부 나왔었거든요. 발 뭐라고 할까요? 시작. 脚. 그 다음에 팔꿈치는요. 시작. 胳膊. 한자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왜요? 쓰기 제2부분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한 남자가 팔이 아파서 못 들고 있을 때 다리가 아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일부에 관련된 이러한 어휘들까지 꼭 암기해 놓으셨다가 쓰기 제2부분에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날씨 원인 때문에 시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건 해커스 교재 듣기에 고스란히 있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뒤로 미루다 시작. 推迟, 推迟. 推迟이라는 제시어 나왔고요. 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노래 경연 대회는 처음 참가했는데 뭐 했어요? 1등을 획득하다. 동사 뭐 했습니까? 얻다, 획득하다 시작. 获得第一名.
获得第一名 이런 문형들을 어디에다가 또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전형적인 사고법이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 진식 나왔고, 자, 여러분 해커스 우리 쓰기 파트에 보면 부사, 품사, 부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학원 강의에서 학당 강의에서는 부사에 나오는 부사들은 전부 다 외우라고 합니다. 부사의 종류는. 부사의 종류를 외울 때 그 뒤에 있는 수로랑 같이 외우라고 하거든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 보면 여전히 유명해. 仍然有名.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내가 처음에 중국에 올 때 겨우 몇 문장의 문장만 말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중국어를 좀 잘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기에는 仍然说得不好. 여전히 말하는 정도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일치, 불일치, 불일치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전히 시작, 仍然 이런 거 나오면 품사, 부사 파트 들어가셔서 내가 모르는 이러한 부사들이 있는지 쫙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전히 仍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두를 뭐라고 하죠? 饺子. 그 명사만큼 자주 나오는 게 여러분 과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饼干 이런 거요. 너가 만든 과자요? 나는 어디서 사가지고 온 줄 알았지. 너무 냄새가 좋다. 하나만 맛볼게. 이런 지워진 제시어 문장이 나왔었습니다. 향기롭다. 시작. 香, 香, 香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참가한 이런 수가 增加了, 증가했대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나오는 표현 뭐가 나왔냐면 많이 더 많이 참가를 했다라고 해서 变多了, 훨씬 더 많아졌다, 增加了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치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어휘들은 다양한 가능보호와 사급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들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대표적인 우리 고맙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感谢까지 나왔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他的电话号码是多少?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연결 방식이라고 해서 联系方式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일부러 쌤이 넣어드렸습니다. 듣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전화번호입니다. 연락 방법입니다. 시작, 联系方式, 联系方式, 联系方式.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휘들을 활용해서 듣기 들어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어휘들이 고스란히 또 반복적으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가능보호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1부분부터 3부분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독해 전체 난이도 1부분, 2부분, 3부분 전혀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문제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독해제 1부분 난이도 중 출제 경향은요. 문제의 빈칸에 알맞은 품사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품사 말고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품사만 보더라도 품사, 여기에 어떤 품사 들어가면 돼! 라고 해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무조건 나옵니다. 그 외에 부사, 접속사까지 시험에 나왔었네요. 그럼 우리 독해제 1부분 우리 어떤 서술문과 대화문에 어떤 어휘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호적이다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友好 이런 거요. 자, 뭐 때문에 나왔네요. 시작, 由于. 그렇죠. 여름에 선글라스를 왜 끼죠, 여러분?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保护眼睛, 保护 자리에 빈칸이 있었고眼睛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眼睛 앞에 동사만 넣으시면 되겠죠. 동사 保护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심각하다 쌤이 굉장히 강조해드리는 기본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严重, 严重. 严重. 쌤이 이거 한자 적는 거 잘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리거든요. 해명하다, 해석하다, 시작, 解释 동사 나왔습니다. 시작, 解释, 解释, 解释. 이런 어휘들만 보더라도 난이도 중정도 충분히 4급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술문이었고요. 대화문에서는 여러분 치우다, 정리하다 뭐 했어요, 여러분? 시작, 收拾 기본 어휘겠죠. 그 다음에 표준적이다 해커스 교재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标准. 标准.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해드리는 오렌지 주스, 과일 주스, 果汁 명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공연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演出, 演出. 자, 随便, 별표. 이런 것이 어디에 쓰기 제1부분에 나왔거든요. 예외입니다. 이 随便딱 나오면 어떤 부사라고
들었죠, 여러분?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들. 그래서 5종 세트 딱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쓰기 제 1번문에 가서 쌤이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시작. 随便 부사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서술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빈칸 앞에 누가 또 보이십니까, 여러분? 十分이 보이세요. 十分은요, 정도 부사예요. 그럼 여기에 어떠한 품사, 형용사나 심리동사. 다행히 주어진 제시어에 심리동사는 없기 때문에 형용사. 주어진 제시어에 형용사 정답 잡아보시죠, 여러분. 요위도 될 수 있겠고 옌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뭘 보셔야 될까요? 주어를 보셔야 되겠죠. 今天路上堵车, 차 막히는 것이 友好 말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옌종 들어가시면 되겠죠. 오늘 차 막히는 것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래서 我比平时 내가 평소보다 동사 花了半个小时 내가 30분을 더 소비를 한 다음에 才到公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뭐 위주로만 체크하면 되겠다? 수로 동사만 찾는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문이었어요. 자, 대화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이 어디 있습니까? 开始 시작하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명사 누구 있어요? 果汁도 있고 연추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오렌지 주스가 시작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일까요? 연추 정답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임박형 누구 있어요, 여러분? 快要什么什么了에 快要什么什么了에 快什么什么了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연이 곧 시작할 건데 你还要多久 얼마나 있어야지만이 能过来 올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我在路口呢 나 입구예요. 正在存包 가방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马上进来 바로 들어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 위주로만 간단하게 체크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문제 풀어내는 연습하셔야 되겠고, 독해제 1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설령 내가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무엇은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될까요? 품사는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해제 1부분 주어진 제시어의 품사와 의미를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동사나 형용사 혹은 다양한 품사들을 구별하신 다음에 앞뒤의 문맥의 흐름이나 아니면 주술 혹은 술목의 구조로서 정답의 후보 찾아주시고요. 문맥상 가장 알맞은 어휘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독해제 1부분이었어요. 자, 독해제 2부분 지난달에 지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어휘도 없었고. 자, 난이도 중입니다. 자, 보기에 있는 앞, 뒤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단서로 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고,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의 사용, 제일 대표적인 거 원인과 결과의 논리 관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접속사가 뭐가 나왔냐면 거의 무조건 매달에 한 번씩 나오는 수이란 A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왕 뭐뭐 한 바에 시작 지란 A 나머 B 나왔고, 그 다음에 리엔은 강조 구문이에요. 리엔 A. 그 뒤에는 뭐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또나 아니면 예, 그렇죠. 심지어 A도 뭐뭐 하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원인 결과, 시간의 흐름, 지시대명사의 활용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고요. 실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보십시다. 누가 눈에 보이십니까? 지란 나왔네요. 그러면 지란 A, 지우 B나 혹은 지란 A, 나머 B 딱 나왔네요. 그러면 정답의 후보 딱 적으십시오. A와 B가 호응 구조야. 그러면 C는 가능성은 지금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수 있겠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고 문장 제일 끝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고 수로 먼저 잡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既然你已经决定 동사 나왔습니다. 긴 목적어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동사 체크. 당신이 이미 떠나려고 결정을 한 이상 说明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하의 긴 목적어 你已经考虑清楚了 목적 안에 동사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당신이 이미 정확하게 고려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我就不再留你了 나는 당신을 남겨두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들어갔습니까? 동사 祝 기원해요. 빌어요. 你在新的公司有更好的发展 술목만 잡아주시면 되겠죠. 새로운 회사에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여러분 C는 결과예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A와 B의 원인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C의 결과를 도출해내실 수 있겠죠. 당신이 이미 떠나려고 결정한 이상 그것은 정확하게 고려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당신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뭐 있어요? 새로운 회사에 가셔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결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A, B 원인 있고 결과 도출.
정답 뭐라고 어순배열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A, B, C 어순배열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문항당 40초에서 50초 정확하게 시간 배분하시고 뭐 잡는 연습하셔야 될까요? 선생님이 딱 보면 수로 동사 잡는 연습들만 빨리빨리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풀이 전략. 접속사의 호응 구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외워주셔야 될 접속사는 외워주시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묻는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집중적으로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동문처럼 동작의 흐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순서들을 배시해주면 되겠고요. 이번엔 지시대명사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를 정확하게 올바로 사용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 이건 좀 어렵죠.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다까지 여러분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전략이었습니다. 자, 독해지 3부분의 난이도 중 정도 책정이 되어지는데요. 이번 독해지 3부분하고 여러분 쓰기 제 1부분을 선생님이 풀면서 2014년에 나왔던 문제들이 종종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달도 이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2015년과 2016년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2014년에 출제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달 동안은 2014년 그쯤에 나왔던 문제들을 모의고사로 만들어서 많이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독해지 3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세부 상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주제문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 아주 극소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제 문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过去, 과거에 中国的年轻人, 중국의 젊은이들이 有什么特点?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과거의 중국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딱 하나 읽으면 딱 대조했겠죠. 과거의 중국 젊은이들이 이랬을 거고 우리 현재의 중국 젊은이들이 이럴 것이다. 그러면 두 개만 대조되는 어휘들만 딱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A번 들어갑니다. 有自信, 자신감이 있대요. 그 다음에 B번에 结婚早, 결혼을 일찍 했대요. C번에 常反对父母, 부모를 자주 부모님에게 반대한대요. 그 다음에 D번에 尊重老人, 노인들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의 중국 젊은이들의 특징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近年来, 최근 들어서 中国年轻人的生活方式, 중국의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에 술목 잡으세요. 发生了很大的变化, 아주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했대요. 例如, 예를 들어 以前20几岁的人, 여러분 20 몇 살의 사람들이 一般都当父母了, 부모가 되었대요. 여러분 20几岁, 20 몇 살만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되었는데 但进入21世纪后, 21세기에 접어들면서 特别是现在, 특별히 지금 현재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其实过了30岁, 설령 30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却觉得 뭐라고 여깁니까? 一个人的生活, 혼자만의 생활이 也可以很美好, 아주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과거의 젊은이들은 어땠습니까? 20 몇 살에 부모가 되었는데 지금은 30살이 넘어도 한 사람의 생활이 꽤 괜찮다, 아름답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 이전에 중국 사람들의 중국 젊은이들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20 몇 살에 부모가 되었다니까 바꿔서 나온 표현만 딱 증거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게다가 他们怀疑, 그들은 의심합니다. 甚至 심지어는 反对, 반대합니다. 무엇을 반대합니까? 父母的想法, 부모의 생각, 견해와 生活方式, 부모님의 생활 방식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不急于, 급하지 않아요. 무엇에 급하지 않습니까? 结婚和生孩子, 결혼과 아이를 낳는 것에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게 중국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 시험에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而是, 그리고 希望, 희망합니다. 긴 목적어, 按照自己的方式, 자기 자신의 생활에 따라서 让生活, 생활로 하여금 过得更加丰富, 더 생활로 하여금 다채롭고, 그 다음에 丰富, 풍부하고 다채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술목 잡는 연습만 해보시면 되겠고, 과거의
젊은이들과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의 특징만 이러면서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자, 20몇 살 부모가 됐다고 하니까 바꿔서 나온 표현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结婚早까지 기억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독해실 3부분이었어요. 자, 먼저 무엇을 파악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질문을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 선생님이 언급해드렸잖아요. 중국 과거의 젊은이들과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을 비교 대조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지 질문을 통해서, 보기를 통해서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잡는 연습 하셔야 될까요? 주술목 잡으면서 정독이 아니고 속독으로 빨리 읽어내면서 유사한 표현과 바꿔서 나오는 표현들의 다양한 핵심 키워드를 찾는 훈련들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독해 1부분, 2부분, 3부분 간단한 문제들 보면서 포인트 잡아드렸습니다. 독해였습니다. 자, 쓰기 전체 난이도 중. 지난 시험에는요, 순배열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없었고, 해커스 교재에서 강조해드렸던 긴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동사나 이런 것들이 모조리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쓰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쓰기 전체 1부분 난이도 중.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 여러분 기본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에 관련된 문제?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특수 문형을 완성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바자 구문이 안 나왔어요. 2017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바자 구문 안 나오고 빼이자 구문 나왔고 조년문 나왔습니다. 쌤이 빼이자 구문과 조년문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대 문장 성분을 잊지 마십시오. 6대 문장 성분 주술목 잡으시고 주어, 목적어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 수로를 중심으로 해서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어, 동작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어디 뒤에 배치, 수로 뒤에 배치. 이러한 기본적인 6대 문장 성분의 어수를 생각하시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커스 교재에 보시면 동사에 보시면 runaway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뭐라고 여기다. runaway는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자, 我的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计划 명사로서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다. 复杂 나왔는데 앞에 누구 있어요? 정도부사 太什么什么了 호응 구조 있고 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긴 목적어 여러분 复杂가 아니라 뭡니까? runaway 딱 나와야 되겠죠. 여기입니다. 누가 여기입니까? 여러분 주체 타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들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 뭐가 목적어 안에 또 수로가 있네요. 너무 복잡하다라고 여깁니다.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복잡하다라고 여깁니까? 지화. 계획이 복잡하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누구의 지화? 나의 계획이라고 딱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계획이 너무 복잡하다라고 여깁니다.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누구? runaway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어순별 문제가 나왔습니다. 他们认为我的计划太复杂了 까지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죠. 긴 목적어에 관련된 문제들은 동사만 바뀌고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의 특징들만 파악해 보신다면 꼭 한 문항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들을 잘 파악을 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이었어요.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난이도 한 중상 정도 이 문제 모르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자, 什么意见 나왔어요. 무슨 의견, 意见 사급어휘겠고 随便题 여러분 随便题가 뭡니까? 마음대로 제시하다, 언급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你们有 여러분 요가 나왔어요. 동사예요. T가 뭐죠,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 두 개 일어난 순서대로만 나열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거의 품사 뭡니까, 여러분? 조동사. 여러분 이거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세요. 뭡니까? 随便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 随便는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한 부사이다 들어가야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쌤 아마 쌤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随便딱 나오면 나올 거예요. 서로 상호 간의 시작, 후시양,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계속 지속해서 시작, 继续. 이 정도는 3종 세트로 딱 나와야 돼요. 이거 외에도 무료로 공짜로 免费 앞당겨서 디칭 같은 거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로와의 관계가 긴밀해서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라고 딱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어난 순서대로 동작 나열해 보시죠. 님은 첫 번째 동사 뭐 있습니까? 有什么 그렇죠. 意见 동사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목적어.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도 된다? 먼저 수로 체크하셔야 되겠죠. 티
그 다음에 원래 조동사 앞에 부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편한 대로 마음대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随便提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 요, 두 번째 동사 티까지 나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의견이 있든지 간에 마음대로 편한 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你们有什么意见可以随便提你们有什么意见可以随便提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류의 특징들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달에는 이런 随便이 나왔다면 다른 부사로 바꿔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들을 꼭 기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2번입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특수문형으로서 被자 구문이 나왔고요. 조년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这些数字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 명사 연결. 被가 나왔으니까 피동문이네. 被我. 여러분, 打乱이 나왔어요. 여러분, 엉망이 되게 하다란 말이겠죠. 엉망이 되게 하다. 打乱. 打乱了. 자, 顺序 나왔어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순서입니다. 그러면 뭐가?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떤 순서가 관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러한 숫자들의 순서가 들어가셔서 시작. 这些数字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러한 숫자들의 순서는 숫자가 누구에 의해서 개사하고 들어갑니다. 시작. 被我 나에 의해서 동사 누구 있어요? 打. 그 다음에 결과 보호 들어갔네요. 乱了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숫자들의 순서가 나에 의해서 엉망이 되게 만들어졌다. 시작. 这些数字的被我打乱了. 우리 피동문의 형태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这些数字的顺序被我打乱了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被자 구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프린츠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정원에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院子里种着一棵苹果树라는 예문이 있었어요. 이 예문만 보시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奶奶的院子 나왔어요, 여러분. 할머니의 정원들. 그죠? 院子 나왔고 苹果树 대신에 뭐 나왔어요, 여러분? 葡萄树 뭡니까? 포도나무 나왔습니다. 리가 나왔네요. 자, 리가 딱 나왔으니까 장소가 나왔고 요가 나왔네. 아, 이 두 개의 어휘 때문에 이것은 뭐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조년문. 조년문은 항상 주어가 뭐가 나와야 된다?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장소 누구 있어요, 여러분? 院子. 이 장소를 장소에다가 방위사까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정원에는 시작. 院子里. 누구의 정원에는 여러분? 할머니의 정원에는 시작. 奶奶的院子里. 동사 누구 있어요? 有. 명사 누구 있습니까? 사과나무 대신에 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들어갔습니다. 시작. 葡萄树. 한번 더 시작. 葡萄树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되겠죠? 葡萄树. 그런데 이 葡萄树를 한 그루 두 그루 셀 수 있는 어떤 양사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크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머니의 정원에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대신에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쫑져, 심겨져 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대신에 동사의 지속을 나타내는 쫑까지 나올 수 있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정원에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奶奶的院子里有一棵葡萄树까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 나왔으니까 난이도 중정도. 그래서 뭐에 관련된 문제나 리와 요만 보더라도 조년문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특수문형의 어순배열을 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사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사의 어순과 관용어의 어순 등 그리고 특수문형에 관련된 정확한 어순을 연습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런 기출 문제들을 계속 100문항 이상 풀어보시면서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쓰기 제1부분이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푸는 방법. 먼저 모든 문제는 무엇을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품사를 파악하셔서 수어를 먼저 잡아 보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수어가 결정이 되어야지만이 뭐도 잡을 수 있고 주어와 목적어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관여 넣어주시면 되겠고 수어가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수어 앞에 부사 넣어주면 되겠고요. 문장 사이에서 동작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어디 뒤에? 수어 뒤에 배치하셔서 보어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1부분 문제풀이 전략 방법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프린트에서 뭐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5문항, 실제로는 4문항이 똑같이 나왔었어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 동사, 명사, 형용사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고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과 사물이 등장하는 그림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프린트에서 5문항이 똑같이 다 나왔는데 자, 1번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한 여자가 치약을 짜고 있었어요. 그럼 치약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야가오. 선생님 프린트 필수 명사에 치약이 있었어요. 야가오. 자, 야가오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치약을 짜다라는 동사를 외우십시오 라고 제시해드렸어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치약을 짜다 뭐 있어요, 여러분? 지. 그러면 치약을 짜다 시작. 지, 야가오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치약 짜고 나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동사 뭐 있습니까? 양치를 해야 되겠죠. 양치를 하다 시작. 수아야. 한번 더 시작. 수아야. 이런 걸 언급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2가지의 동작. 그녀가 마침 지금 치약을 짜고 있어요. 그럼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타 하고 있다. 진행. 正在 挤牙膏.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양치질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이렇게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他正在挤牙膏准备刷牙. 아주 모범적인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야가오가 나오면 치약을 짜다 이런 술목의 형태로 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문장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넣어드렸던 게 있어요. 치약을 자세히 봐봐요. 시험에서 어제 시험에 치약이 거의 다 써가는 치약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치약을 다 썼다. 이런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녀가 타 치약을 봐. 자국은 너무 많이 쓰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타바, 야가오, 다 썼어, 시작, 용. 그 다음에 결과보, 완러 이런 문장 써도 무관하십니다. 그녀가 치약을 다 썼어요, 시작, 타바, 야가오, 용, 완러. 그래서 이 1번의 출제자의 의도는 치약을 짜다, 지라는 동사를 압니까?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치약이 거의 다 써가는 그런 치약이기 때문에 내가 치약을 다 썼어요. 혹은 그녀가 치약을 다 썼어요. 타바, 야가오, 용, 완러까지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문제 괜찮죠, 여러분? 자, 2번째 들어갑니다. 와, 이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잠에서 깨다. 뭐 있어요, 여러분? 동사 시작, 싱. 한번 시작, 싱. 원래는 여러분 이거 기출인데 한 여자가 핸드폰의 알람 소리나 아니면 시계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그림이 기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 결과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여자가 왜 자고 있어요?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선생님 프린트에 있었고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느라고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인웨 타 그쵸? 어제 昨天 야근하다 뭐 있어요, 여러분? 지하반. 근데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반 대신에 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부하다 시작, 学习. 결과를 나타내는 개사구가 수로 뒤에서 결과보로 쓰여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시작, 加班到很晚. 아니면 学习到很晚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所以 지금 이 여자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자고 있습니다. 她正在 正在의 正만 들어가고 在만 들어갈 수 있겠죠. 她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시작, 睡觉. 그래서요,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시작, 还没 깨다. 어떤 동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싱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의 문장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원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왜 자고 있는지. 어제 늦게까지 야근을 해서 所以他在睡觉.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서 还没醒. 아직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이런 좋은 문형들을 완성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 2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여러분께서 좋은 문장으로 완성해 보실 수 있었을 것이고 2번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사고로서 문장을 동사, 잠을 자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다, 야근하다, 사급 어휘, 좋은 어휘들 다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활용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쓰기제 이 부분에서는요, 중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좋은 문형을 활용해 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 독해 파트의 필수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쓰기제 이 부분에서 제시해드리고 있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학원 강의에서는 15회 분량의 프린트를 넣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프린트를 잘 활용하셔서 다양한 그림이 바꿨을 때도 적용하셔서 문제의 좋은 정답들을 완성해 보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만약에 다음 달에 시험을 보신다면 우리 총평 강의를 통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를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커스에서 우리 더운 여름방학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